국어 선생님이어가지고 수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게 수학에 대한 간담회는 아니라서 제가 저동고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우선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수학보다는 좀 저동고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실 저동고를 문과 학교라는 성향이 좀 많이 강해요. 이전까지도 그랬었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문과 중심의 학교이고, 이과는 조금 다른 학교, 옆에 주엽고라든지 일산 동고 이런 과학 중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좀 문과 인식이라는 게 강했는데, 이제 간단하게 보면 여기에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제가 준비를 한 거고 혹시나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저동고가 그 개교 기념일이 3월 3일절이랑 겹쳐요. 그래가지고 휴무가 하루 적다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하던데 어쨌든 나중에 그걸 대체로 쉰다고 해요. 그 다음은 요게 제일 커요. 2018년도 이후부터는 저동고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서울대를 그래도 매년 2명 이상 가고 있는 학교기도 하고 조금씩 학생들이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신 인물도 간단하게 가지고 왔는데 연예인들도 몇 분 계세요. 김세롬, 저희는 혹시 어머님들도 아세요? 김세롬 씨? 얼굴 보시면 아실 거고, 그 다음 밑에 정인선 씨는 그 백종원 선생님 그 먹는 거, 거기 많이 나왔던 분이고, 요거는 좀 여담이고, 저는 이제 인사를 드리면 대치명인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재근입니다. 오늘 저동고 아까 변화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페이지 보시면 요게 2023년, 2022년 고등학교 2학년 결과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 제일 위에가 앞에가 평균, 두 번째가 표준편차예요.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표준편차라는 건 학생들 사이에 간극이 얼마나 되냐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평균만 봐도 평균이 이게 내신 지필만 한 게 아니라 수행평가도 합친 점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의 뻥튀기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많이 낮죠. 다른 학교들은 보통 아무리 좀 문과 중심이라고 해도 80점 가까이는 돼요. 근데 그렇게 치면 평균이 거의 20점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2022년, 2023년까지는 문과 중심 학교이다 보니까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기도 하고 많이 2학년이 되면 될수록 1학년보다 평균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표준편차도 22.7이라서 잘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등급 받기가 너무 수월하겠죠. 근데 이게 소문이 났나 봐요. 이후부터 잘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유입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올해도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너네 친구들 중에 저동고 간 친구들 있어? 하면 저동고 좀 갔어요, 생각보다. 정발고도 생각보다 좀 갔어요. 그러니까 정발, 저동 요런 학교들이 예전에는 문과 중심이다 보니 인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걸 보시면 요게 이제 작년 거거든요. 작년 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평균은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표준편차 보이세요? 16점 돼버렸죠. 표준편차가 8점이나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간극이 엄청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소문들을 듣고 학생들이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좀 생각보다 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동고가 조금 이과 위주로 변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도 아직은 문과 성향은 있긴 해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가보시면 제가 정말 학교 홈페이지를 거짓말 안 하고 한 30번은 뒤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과 성향의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던가 학교에 논문을 쓴다던가 모 학교는 논문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좀 적다. 그래서 이과를 희망하는 학부모님이시라면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2개 정도 있어요. 그 2개를 꼭 참여를 하셔야 생기부나 세특사항에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개 아닌 이상은 찾기가 힘들어요. 그 2개가 아니면 다른 활동들은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요게 전반적인 또 학년 수인데 가면 갈수록 학생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전반적인 지표가 보이는 게 3학년 260명, 2학년 280명, 그리고 작년 1학년 307명이에요. 올해는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게 등급이 좀 완화될 수도 있고 학생들이 계속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다음 요 학생들이 올해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어떤 수업을 받게 되는지가 뒷페이지에 있어요. 천천히 좀 살펴보시면 수학 이외에도 제가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굳이 가지 않으셔도 이 자료만으로도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걸 다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수학만 제가 빨간색을 쳐놨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보시면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학년 때가 보통 많이 나뉘는데 수학 1, 수학 2 이렇게 듣게 되고요. 그거에다가 플러스로 확률과 통계 과목을 듣게 됐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확률과 통계가 이제 수능으로 바뀐 거 알고 계시나요? 확률과 통계가 원래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과목으로 선택이었는데 이제 올해 고1부터는 확률과 통계가 필수로 바뀌어버렸어요, 수능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2학년 때는 아예 수학 1, 2학년 1학기 2학기 때는 수학 1, 수학 2만 하고요. 확률과 통계는 3학년으로 넘어간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3학년의 선택 과목에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2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좀 또 학교가 어떻게 진행할지 사실 저도 내신이라서 잘 알 수가 없는 게 수능이라는 건 이미 확정이 되었거든요. 확률과 통계 하겠다고. 근데 미적분 2, 확률과 통계 선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수학 2개를 선택하는 게 사실 학생들의 정말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수학과 다른 국어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이 굳이 수학을 피해서 국어를 했다는 건 수학에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라서 대학에서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아마도 3학년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을 둘 다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요 글만 봐서는 해석이 그렇게 돼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택 4라고 돼 있죠. 네, 근데 여기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이 같이 들어있어요. 네. 근데 확률과 통계는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필수로 선택을 하게 될 거고, 그런데 정말 이과 성향이 있는 친구는 미적분 2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조금 리스크가 있죠. 네. 원래는 보통 확률과 통계를 다른 학교도 2학년 때 다 넣어버리는데 이제 바뀌면서 다 3학년으로 밀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3학년이 될 때까지도 조금 수학을 진도를 좀 여유롭진 않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뭐 기타 다른 뭐 생활 상담, 생활 이런 교양 선택 이런 게 붙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수학만 좀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과 중심의 2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학교 자율활동이라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시험 기간 끝나고 운영이 되더라고요. 요거는 대진고도 요 과정이 있어요. 대진고도 학교 자율활동이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 시험 기간 끝나고 나면 보시면 기간이 6월에서 7월 중순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3, 4일 정도 진행을 하고 거기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저동고 학생들한테 받은 거고, 그러니까 요약해드리면 이때는 본인들이 주제를 선정해서 뭔가를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게 수학이 될 수도 있고 과학이 될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자율로 선정하다 보니 이게 비교적으로 선생님들의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서포팅을 받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을 꼭 선정을 해서 하는 게 더 수월할 거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학교 안내문인데요. 세특사항을 적어준다고 빨간색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율활동이라고 해도 정말 자율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진로랑 연관된 걸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가 학교 홈페이지에 정확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서 엄마 자율활동 하는데 뭐 할까? 이런 얘기를 하면 하고 싶은 거 해 보다는 좀 진로 방향을 정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세특사항을 적을 게 별로 없다 보니 이런 거에서라도 다른 학생들과는 좀 비교가 되게 적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학교에 보면 또 독서 활동 이런 게 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프로그램이. 그런데 여기서 정할 수 있는 루트가 이미 학생들의 진로로 하나 정했잖아요. 요 자율 과정에서. 독서도 이거랑 연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독서를 적을 게 있다면 신소재를 선택했다, 뭐 화학을 선택했다고 하면 그거랑 연관된 걸 꼭 독서로 추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미 진로가 결정이 된 것처럼 생기부에는 보이겠죠, 세특에는. 여기 이제 좀 더 자세한 거는 학생들의 글을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또 웃긴 게 학교 선생님께서 인터넷에 있는 내용 짜집기 챗GPT 사용 XX라고 학생이 적어줬거든요. 이게 선생님한테 가서 혼난대요. 그래서 뭐 학생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과학 위주가 아닌 학생들이라면 이런 걸 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막 챗GPT 써서 가다 보니까 혼도 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적어줬어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죠. 아까 학교 자율활동에서 세특 쓸 수 있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2개 활동이에요. 첫 번째 혹시 거기 글에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과학 실험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가 수학. 그러니까 과학 하나, 수학 하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학생들에게 좀 그 질문들을 받았었는데 뭐가 학생들에게 좀 인기가 있는지였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과학이 조금 더 인기가 많대요. 왜냐하면 수학은 선생님들 위주가 돼서 세특 쓰기가 좀 불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특을 쓸 거면 과학 위주를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거는 뒤에 동아리에 대해서도 좀 연결이 되는데, 여기 동아리 보시면 제가 좀 유명한 큰 동아리들만 가지고 왔어요. 에코스피어라는 동아리가 있고 케믹스가 있고 수사본수가 있대요.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가 들어있는 건 에코스피어였고, 에코스피어에서는 발표를 한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학생들 전교생이 있는 데서 발표를 할 수 있어서 얘가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들이 좀 밀어줄 수 있는 동아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건 물화생지고 케믹스는 화학만 다루고, 그 다음 수사본수는 수학을 다루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수학은 선생님 위주인 게 좀 강해서 세특을 쓰기에는 좀 불리할 수 있다라고 학생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과학 위주를 좀 들어가고 싶다면 가능하면 학생들이 에코스피어를 들어가라, 후배들한테 그렇게 좀 얘기를 해줘라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생이. 그래서 이게 사실 홈페이지에는 이런 자료를 찾을 수가 전혀 없었고, 학생들 통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많이 얻은 거라서 홈페이지에서 이런 자료는 보기가 힘들어요. 혹시 이과를 희망하는 학부모님이 계신가요? 자녀분이? 다 문과인가요? 네. 아, 문과나 이과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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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이라면 사실 이렇게는 할 필요가 없는데, 학교 프로그램을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 신청해라라는 문구가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도 찾아본 게 요게 지금 과학 동아리, 수학 동아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학이라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고 하나 몇 개를 발견했었는데, 대진고랑 같이 하는 무슨 대진고가 AI 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이랑 뭔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하긴 했는데 그거는 주가 대진고예요. 그러니까 대진고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동고 학생들이 가기에는 아마도 아직은 문과 중심이다 보니 학교에서 그런 걸 해주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대진고랑 연결을 해서 시켜주겠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대진고랑 연결된 AI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과 위주라서 문과 위주는 전혀 활동을 제가 찾아보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데리고 있진 않고, 이 물어본 친구들도 다 이과 학생들이라서 이과 학생들이 사실 내신 받으러 저동고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올해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신 표준 편차가 16으로 줄었다는 건 엄청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그대로인데 표준 편차가 줄었다는 건 이만큼 흩어져 있었던 게 그냥 이만큼 압축돼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16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좀 잘하는 친구와 좀 못하는 친구와. 예전에는 20점 이상의 차이 났었는데, 네. 거의 2문제 이상 간극이 좁혀졌죠.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더 많이 좁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수학 시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뒤로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요거는 저동고에서 학교 선생님께서 부교재가 있고 보통 프린트가 있거든요. 학교별로. 근데 프린트를 주세요. 부교재는 따로 없고 프린트를 만드셔서 주시는데, 이거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도 있고, 근데 2022년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24년, 23년 이런 건 학생들한테 PDF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게 문제들이 어렵진 않아요. 네, 문제들이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이런 부교재를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내신 대비하기는 수월하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제대로만 풀어줘야 되는데, 제대로 푸는 게 사실 수학이 쉽지 않아요, 학생들이. 왜냐면 처음 접하는 거고, 이거를 많이 접해본 학생들도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거를 서술형으로 적어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적는 연습을 해주는 게 제가 원하는 수학 공부 방향이에요. 여기 보시면 공간도 엄청 많고요, 사실. 이게 수학 그 교과 내적인 풀이도 있지만 교과 외적인 풀이, 그러니까 답지에선 사용하지 않는 풀이도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게 교과 외라서 아예 쓰면 안 되는 풀이는 아니지만 사고를 좀 틔우기 위해선 이 풀이도 있고 저 풀이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은 좀 문제 풀기에 아직 급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좀 수업을 하는 건
잠깐 뒤로 넘어갈게요. 학생들이 좀 서술형으로 이렇게 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요거는 수투 미적분 수업이고요.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나서 얘네가 정말 제대로 했는지 답만 채점하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집에 채점을 하는 건 저는 풀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오늘 했던 건 복습풀이로 제출하라고 해요. 최대한 자세하게 적으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 풀이 보시면 문제는 3줄인데 풀이가 엄청 길죠. 네. 이 친구는 거의 해설지처럼 문제를 풀어놨고요. 해설지보다 더 자세하게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얘네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제가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불러서 답은 필요 없어요. 답이 틀린 건 필요 없고 그 친구는 틀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트일 친구예요. 풀이를 이렇게 적었는데 틀리는 건 이 친구는 앞으로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적어주면 점점 발전하는 것도 보이고 어디가 틀렸는지 보이는데 답만 채점하면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제가 원하는 방향성은 이렇게고 여기 보시면 이제 1등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다시피 5등급제로 바뀌었죠. 10%예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2등급까지가 1등급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1등급을 받아도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예전보다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등급의 함정이라고 좀 해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1등급 받았다고 사실 이게 끝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저가 다 걸릴 테니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만든 자료들이고요. 제 블로그가 네이버에 이제 박재근 수학연구소라고 치면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제가 한번 포스팅을 했던 건데 이제 고1 모의고사 기준으로 여기가 6월, 9월, 11월 그리고 평균을 낸 거거든요. 위에가 1등급 평균 컷이고요. 밑에가 2등급 평균 컷이에요. 자료 보시면 혹시 1등급 평균 컷 보이세요? 몇 점이죠? 84.6이죠. 그 다음도 85.3, 84.3, 85.3, 83.3, 85에서 83이에요. 요즘 트렌드가요. 그러면 4점 문항이 있으면 4점 문항 4, 46 하면 4개 틀려도 16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낸 뒤에 그 어려운 문제들을 굳이 지금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1등급은 만드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100점이면 물론 좋죠. 근데 처음부터 100점이 안 되고 100점이라는 거 엄청 학생들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일단 4개는 틀려도 된다라고 좀 안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9번, 30번, 21번, 20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앞에 집중을 좀 해서 뒤에 4개를 틀리더라도 사실 4개 중에 하나를 찍어서 맞춰도 좋은 거고요. 나머지는 좀 다 맞추자라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연습시키는 건 일단 1등급 전에 9등급제 기준이요. 4%에 들기 전에 일단 11%에 먼저 들어라. 그러면 밑에 거 조금 내려와 보시면 2등급 평균이 73점이죠. 그 다음 밑에 거 72점, 75점, 76점인가요? 네, 71인가요? 네. 어쨌든 70점 중반에서 70점 초반까지 왔다 갔다 해요. 생각보다 어머니도 안 높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11% 학생들이 이 점수를 맞으면 2등급이 되는 건데 6개 틀려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4점짜리 6개 틀려도. 그래서 제가 하는 건 1번부터 18번까지 25분 안에 풀 수 있으면 반드시 2등급이 돼요. 왜냐하면 1번부터 18번까지 풀잖아요. 그럼 배점이 어떻게 되냐면 1번부터 3번까지가 2점이고요. 그 다음 그 이후부터 3점, 4점이 섞여 나와요. 그러면 18번까지 25분 안에 풀었다? 거의 60점 가까이 될 거예요. 60점이면 이미 그거 다 맞았다고 치면 3등급 확보죠. 그러니까 뒤에 거 집중이 아니라 1번부터 18번까지 집중을 좀 해서 앞에 걸 맞추는 게 제일 커요. 아마 학생들이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많이 이걸 시도했었고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데 포기만 안 하면 정말 많이 돼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1등급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1등급이 아니면 처음에 6개까지는 틀려도 괜찮다.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너무 이렇게 뒤에 틀린 거 연연하지 마시고 앞에 거 안 틀린 거에 중요해야 돼요. 네. 그러면 나중에 뒤에 것만 맞추면 등급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따가 뒤에 사례도 좀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어쨌든 학생들이 1번부터 18번까지만 잘 풀어주면 그러니까 그것만 만든다고 해서 등급은 안 나와요. 근데 수학시험 모의고사 10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점당 1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분당 1점이고 100점이면 100분이에요. 그런데 18번까지 60점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분 안에 풀라고 말씀드렸죠? 25분이죠. 몇 분 남았어요? 75분 남았죠. 75분 동안 1번부터 18번까지를 25분 안에 푼 친구가 뒤에 걸 못 푸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속도감을 가져줘야 돼요. 사실 내신은 원래는 완전 속도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이상한 풀이도 막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다. 근데 그게 저는 근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최저가 지금 걸려버린 상황에서
등급은 더 폭이 넓어졌죠. 그러면 위에 있는 친구랑 밑에 있는 친구랑 점수 차이가 좀 나긴 해도 똑같은 1등급이에요. 그럼 결론은 수능에서 갈릴 텐데. 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수업 방향이고요. 요거는 말씀드렸던 모의고사를 서술형으로 적어주면, 그러니까 모의고사 풀이를 그 1번부터 18번까지를 서술형으로 제대로만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친구는 정말 앞으로 트일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는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 복습을 매 시간 테스트를 보고요. 그리고 이게 좀 큰데 어머님들께서 연락을 종종 주세요. 잘 하고 있는지. 근데 고등부가 되면 사실 어머님들도 좀 연락하기가 좀 껄끄럽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편하진 않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시험 치고 나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 8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어머님께서는 한 90점, 100점을 생각했는데 80점이다. 그럼 생각보다 좀 뒤통수 맞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걸 좀 방지하고자 이렇게 테스트를 받고 점수는 이 정도 나왔다. 네. 그럼 어머님께서도 한 80점 받아도 그래 뭐 좀 잘 받네, 좀 못 받네가 되는데, 생각을 엄청 높게 하시다가 또는 엄청 중간 정도로 하시다가 낮게 나와버리면 그때 나오는 또 배신감이 좀 클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려고 수업 끝나고 나서 항상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뭐 숙제를 안 했는지, 출결 찍는 거는 당연히 학원에서 할 거고요. 그래서 문자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개념 복습 영상은 제가 수업하는 건 학생들이 방학 때 진도를 이미 다 나가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진도 나갈 시간은 없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양도 엄청 많고요. 학교 부교재 봐야 되고요. 모의고사 봐야 되고요. 기출 봐야 되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게 고1 거를 고1 때 하는 게 맞는데도 고1 거를 고1 때 하면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이해는 안 가요. 고1 거면 고1 때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중3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1 걸 준비를 그렇게 하다 보니 학기 중에는 아예 진도는 못 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참여를 하시려고 하시면 그래도 진도는 한번 본 친구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내신 관련해서 모의고사, 기출 뭐 이런 것만 다루게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학생들 시간이 좀 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분명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음 시간이 되면 못 알아들었던 부분을 또 연장선이 되기 때문에 놓쳐요. 그러니까 계속 무너져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좀 잡아주려고 일요일에 제가 클리닉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로 해서 학생들 모르는 질문들 받아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하는 건 안정적인 2등급 만들라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작년에 3월달, 12월달 이때 많이 왔던 친구들이거든요. 보시면 처음 왔을 때 선생님 개념 사실 2번 했고 수학까지 했다. 그러니까 공통수학 2까지 했다. 근데 모의고사는 안 풀어봐서 이게 말이 안 돼요. 모의고사를 안 풀어봤다고 수학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1학년 걸 다 나갔는데 시험을 한 번도 안 봤다고? 저는 여기서 이제 이거 잘못됐다. 안 볼 수가 없다. 이건 학원에서 봤을 거고, 봤다면 그게 모의고사인지 모르고 풀었을 수도 있다. 근데 등급을 모르는 거,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잖아요. 바로 모의고사를 봤어요. 4등급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개념을 2번 했대요. 학원에서 두 바퀴 돌렸대요. 그러니까 돌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서 같이 봐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풀이가 더 좋고, 그러니까 학생들 풀이가 틀린 것도 있고 안 틀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주는데 그 풀이가 괜찮으면 이것도 괜찮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했을 테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친구들은 이제 올해 9월달이죠. 네, 9월달에 2등급이 나왔고요. 2명 다 2등급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는 중3 친구라서 제가 안 넣었는데, 중3 친구도 이제 조금 그래도 머리가 있는 친구예요. 잘하는 친구고요. 근데 그 친구도 고등수학을 했는데 모의고사 한번 봐보고 싶다. 근데 3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좀 많이 틀어줬어요.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지금은 이제 1등급이 나오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고1이 되는 친구라서 제가 여기 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또 지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안 넣었고, 여기 내신 봤던 친구들도 사실 이 친구들도 개념은 다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60점, 중간고사 1학년 이렇게 보고 60점인 상태로 학원에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옆에서 코치를 좀 해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두 친구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좀 학원을 지금 잘 다니고 계시겠지만 결정하실 때 이 선생님이 아이를 좀 잘 봐줄 수 있는지가 사실 제일 크고요. 운동할 때도 그렇다시피 러닝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러닝메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학생들보다 조금 더 나은 분들이 분명 붙을 거고, 같이 운동을 할 때도 조금 더 나은 분이 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운동선수의 페이스를 조절해주기도 하고요. 좀 느리면 빨리 끌어가주기도 하고요.
너무 빠르면 늦춰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늘 가셔서 이제 어떤 과를 좀 정할지, 아까 처음 말씀드린 2개 프로젝트 있었죠. 수학이랑 과학 하나씩 있었는데 수학은 좀 학생 위주가 아니라서 세특 쓰기가 힘들고 과학은 어떤 진로를 정할지를 좀 선택하고 학교로 가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수학은 꼭 그 모의고사를 한번 보시고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그래도 지금 학생들의 좀 상황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시험 말씀드리면 시험은 생각보다 많이 쉬워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이게 좀 바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서 작년까지는 좀 많이 쉬웠어요. 다른 학교에 비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아까 점수 보셨겠지만 평균이 60점 이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풀기는 힘들어요. 다만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는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인 건 맞아요. 그리고 또 부교재를 프린트로 주시다 보니까 그거 준비만 잘해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과서만 잘 풀어도 학교 시험에서 3등급이 안 나올 수가 없고요. 모의고사 3등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교과서를 푼다는 건 그냥 풀어서 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설명만 할 수 있으면 틀리는 거 상관없는데 교과서만 제대로 이거는 아닌데 이 풀이는 안 되는데 이런 객관적인 지표만 서면 얘네는 3등급 반드시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지금 4등급 정도가 됐는데 굳이 모의고사 풀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3등급 정도가 나오면 모의고사 연습 좀 하자라고 해주시면 되고 4등급이 나왔으면 차라리 교과서로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고요. 네. 교과서 발전 문제 가면 어지간한 센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학교 시험 문제 나와요.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요 정도 문제집을 풀다 보니까 중학교 센이랑 고등학교 센이랑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낮춰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뭐 그냥 보통 문제집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 제일 보편적이잖아요. 센이. 근데 고등학교는 그게 쉽지가 않아서 학생들이 센을 제대로 풀 수 있으면 모의고사도 2등급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저는 교재를 돌릴 때 처음부터 모의고사는 안 하고요. 유형 정리를 먼저 시켜줘요. 센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고 여기서 틀린 문제들 짚어보고 그 다음 모의고사로 들어가요.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한 2번 정도 하면 3등급은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방학 때 이렇게 주구장창 돌리다 보니까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좀 없던 친구들은 3등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꼭 집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학원 통해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네, 이상입니다.